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테슬라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인스타로 먼저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아이디는 본문 내용과 댓글에 적어둘 테니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S&P 500에 편입이 되면 또 뭐가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영상 공유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S&P 500에 편입이 되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이해를 쉽게 하시려면 회사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회사는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사채라고도 합니다. 계약에 따라 일정 이자를 확정 짓고 만기일이 되면 원금이 상환이 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특정 회사나 사람들에게 연에 10%씩 이자를 주고 5년 만기 다 채우면 100만 원도 돌려줄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기본 개념만 잡고 들어가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으면 부도가 나는 기업이나 국가가 생기게 됩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특정 회사가 어느 정도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을까를 대변하는 게 신용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신용등급은 신용등급 기업이 정해주고 대표적으로 두 곳을 언급드리려고 합니다. 무디스라는 곳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S&P입니다. 무디스와 S&P는 둘 다 특정 신용 등급보다 낮게 평가받으면 투자주의 및 부적격 평가를 받게 됩니다. 무디스의 경우는 BA 1, 2, 3보다 아래로 가게 되면은 투자주의 및 부적격이 되고 S&P의 경우는 BB보다 낮게 되면은 투자주의 및 부적격이 되게 됩니다. 아래 보시는 빨간 박스가 안에 있는 신용 등급은 전부 다 투자주의나 부적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무디스의 평가가 Baa3보다 높게 되거나 S&P의 경우는 BBB-보다 높게 되면은 투자 적격이라는 회사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컨택트와 관련된 사업들의 신용 등급이 줄줄이 하락하였습니다. 등급 하향에 직면한 곳은 쇼핑몰, 호텔, 항공, 레저, 숙박, 외식업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비스 산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응대하지 못하게 되고 사람의 그 비즈니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은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등급 하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면 대부분 엄청나게 떨어져서 투자 적격에서 투자 부적격으로 된 회사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자 등급을 나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중요는 할 것 같은데 정확히 왜 중요하냐고 물어보면은 쉽게 말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럼 제가 개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게 A라는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저랑 동관계가 확실하고 시간 약속도 잘 지킵니다. 저는 이 친구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갑자기 급하게 쓸 곳이 있다며 현금 5만 원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5만 원은 제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이 친구에 대한 신뢰 때문에 저는 선뜻 빌려줄 수 있습니다. 대신 이자는 한 3% 정도를 받기로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월마다 이자 3%를 받기로 하고 정확히 1년 뒤에 원금 5만 원을 돌려받기로 합니다. 이번에 B라는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저랑 그렇게 왕래도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착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5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A라는 친구는 제가 확실히 잘 알고 있고 알바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충분히 5만 원을 갚을 능력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조금 애매합니다. 제게 5만 원이 좀 큰 돈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만 원만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자는 10%를 받기로 했습니다. A라는 친구보다 덜 믿음직스럽기도 하고 원금은 혹시 못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자라도 좀 높게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마다 이자 10%를 받기로 하고 정확히 1년 뒤에 원금 1만 원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C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나쁜 짓을 하는 친구였고 저를 굉장히 많이 괴롭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뜸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C라는 친구 카톡으로 뭐해? 라는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보자마자 돈 빌려달라는 거겠네 라고 직감이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빌려줬을까요? 아니죠. 답장도 안 하고
바로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람도 신뢰도에 따라서 빌려줄 수 있는 금액과 이자가 다릅니다. 실제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등급에 따라서 발행 금리가 달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차이가 별로 안 커 보이더라도 금액이 커지면 0.1%가 엄청난 금액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AA 3등급을 받은 기업은 발행 금리가 3%이고 A1 등급을 받은 기업은 3.35, 그리고 BAA1을 받은 기업은 발행 금리가 3.6%가 됩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이번 년 3월, 4월에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들을 보고 표로 작성한 것입니다. 투자 부적격을 받은 회사는 발행 금리가 매우 높고 어쩌면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한국신용평가에서 가이드하는 내용으로 등급에 따라 금리가 엄청나게 차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표이기 때문에 그냥 느낌적으로 이렇구나로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뉴스는 7월 달에 테슬라의 신용 등급을 상향하였다는 뉴스입니다. 수익률이 늘어나고 확장 계획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놀라웠던 것은 B-에서 B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B 플러스로 올라갔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계단씩 올라갔는데 이번에 두 단계가 한꺼번에 상향을 해서 조금 놀라웠습니다. 이때부터 S&P는 테슬라에 좀 상당히 우호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한 번 더 신용 등급이 상향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좀 굉장히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재무적 안정성이 증가하고 3분기 인도량이 좋았으며 글로벌 확장, 제조 효율 향상을 통해 경쟁 우위 확보 등이 있습니다. 이 등급에 올라서게 되면서 경쟁 우위가 있다는 것을 S&P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의 발표할 때마다 계속 신용 등급이 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신용 등급을 보면 무디스는 B2, S&P의 경우는 BB- 등급입니다. 무디스가 S&P에 비해 2개 등급이 낮은데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좀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추세로 흘러간다면은 내년에는 무조건 투자 적격 회사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회사채를 저리로 받을 수 있게 되면 자금 조달이 생각보다 훨씬 수월해지게 됩니다. 2020년 3분기 재무제표를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4.5빌리언 달러입니다. 예전 분기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현금 보유량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정도 현금 규모면 공장도 3개 정도는 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만약에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전처럼 유상증자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채를 통해서 충분히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투자 등급만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유상증자와 같은 악재는 피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테슬라에 있는 나쁜 점들은 점점 사라지고 좋은 점만 남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내년 6월 이전에 투자 적격으로 회사 등급이 올라가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는 S&P 500 편인 만큼이나 엄청난 호재입니다. 게리 블랙 형님이 자신이 목표 주가를 720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의 점유율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약 3%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25년에 20%까지 전기차 점유율이 자동차 시장을 차지하고 그중 테슬라가 22%의 점유율을 들고 있고 2025년에 350만 대의 테슬라 차량을 판매한다면 2025년 목표 주가는 1,05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720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설명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누락이 되어 있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디테일은 다음번에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내용은 제 영상의 예고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화학이 테슬라 차이나와 모델 Y를 만드는데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단순히 LG 좋겠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 기사 내용을 조금 더 보면 기사에 적혀있길 LG화학이 기가상하의 생산에 기여하게 되면 2021년 테슬라 차이나의 목표인 55만 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의 배터리 지원으로 인해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은 날개를 달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판매량은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 주가 상승과 연계된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LG화학에도 엄청난 호재이지만 테슬라에게도 역시 굉장히 좋은 뉴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 오너 트위터에서 사람들은 테슬라 차량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이상
테슬라 차량으로 운전할 때 느끼는 기쁨과 행복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초에 느꼈던 리스크들은 아니 내가 왜 지금 테슬라 자동차를 샀지? 라는 생각으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아니 기존의 슬라이드폰 좋은데 꼭 바꿔야 돼?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리고 또 카카오톡이 나왔을 땐 아니 지금 문자 좋은데 카카오톡을 누가 써? 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전에 말했던 게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 기술에 익숙해져 있고 카카오톡 오류가 발생되면 실시간 검색어 순위 올라갈 만큼 없으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차량도 지금 그런 가도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이 예정되면서 우량주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맞물리게 되면서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이 상승을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S&P 편입 이전에 등급이 오르긴 했습니다. 신용 등급이 오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유상증자를 하지 않더라도 저렴한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여드린 재무제표처럼 지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채를 꼭 발행하지 않아도 되고 특히 더욱 유상증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갑자기 공장 5개를 동시에 짓는다고 하지 않는다면요. 내년 상반기에는 투자 적격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S&P 500 편입 이상의 효과를 또 한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테슬라를 팔면 안 되는지 오늘 한 번 더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